중국 역사의 송나라가 고려였다는 것을 지명만 가지고도 이미 밝혀내었습니다. 남송이란 송나라가 고려였으므로 역사 조작의 한계를 느꼈을 것으로, 이에 이자겸의 아닌 정강의 변을 이용해 송나라를 북송과 남송으로 분리시켜 고려의 분신인 북송은 멸망시켜 지워버리고 남송으로 새롭게 조작했던 것으로, 있지도 않았던 역사를 조작하는 방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냥 만들어서 붙여버리면 기존의 역사와 충돌함 없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남송의 정치였습니다. 몽골의 남송 공격의 비밀. 야르칸트 열반강. 몽골이 남송을 정복할 때 건넜던 비밀스러운 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의 비밀을 밝혀봅시다. 이제 뭉케와 쿠빌라이가 남송을 정복할 때 지나갔던 깽강 혹은 깡깽을 살펴보겠습니다. 난기아스는 즉 남송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난기아스는 남스키타이의 음운도추와 생략형으로 보입니다. 즉 남스키타이, 남키타이스, 남키라이스, 난기아스가 된 것 같습니다. 남송이 현재의 양쯔강 하류에 있는 항주로 옮겼다고 조작했는데, 이렇게 가깝게 자신들에게 적대하고 있다고 하기에는 지금의 항주는 너무 멀다고 현재의 차이나 지명의 위치에도 문제가 많다고 몽골 집사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 속 항주는 이만으로 첨부가 있었던 기매라고 했습니다. 난기아스 지방의 아우주인 이주는 개봉의 지명으로 촉이라고 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대군을 이끌고 남송의 포위 함락이라는 명분을 세우고 군대 작전으로 후계자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 머나먼 현재의 남경으로 계속 행군할 리는 없습니다. 독특한 몽골의 후계자 경쟁은 그 전통과 관습에 따라 결국은 군사대결로 결정되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려는 자는 결코 중원지방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탄코 떠날 수 없으며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구데의 몽케 쿠벨라이가 남송 정복을 꿈꾸고 남송 정복을 이용하여 모두 후계 구도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혹은 자기 지배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이 남송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깡깽, 깽강을 건너야 남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이 끼안수에 대한 주석을 보면 여기서 끼안은 강을 가리키지만 끼안수가 무엇인지 단언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동방견문록의 겐지스의 영어 표기는 겐지스입니다. 이를 강예스라고 분체를 해봅시다. 바로 강수가 아닌가. 그러나 강수가 아니고 항수 혹은 강수입니다. 반절식으로 발음하면 긍스 혹은 기항스가 됩니다. 이곳 강수가 신증 동국 여지스남의 강량으로 이곳에 있는 능호가 강릉이었습니다. 깡깽을 보면 강긍하 혹은 강가강, 금가강과 정확히 대응되는 이름으로 야르강, 항하, 한가강, 열반강 등의 복잡한 이름으로 불렸던 것입니다. 야르칸, 야르간드, 현지 발음은 여르 혹은 야르로 그 옆을 흐르는 강이 야르강하입니다. 마르코폴로도 야르강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서와 북서에서는 주거반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범을 반으로 읽은 모양입니다. 여러 지방을 흐르는 강 이름이 반이라는 말입니다. 합하면 여러반이며 열반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여비강하이지만 고대 이름은 강수 혹은 항하 혹은 한가강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정착한 사람들이 강수라고 불렀을 것이고, 이 강의 한 지류에서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었으니 열반강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쪽 표기로 니르바나 강이 된 것입니다. 원강수의 또 다른 이름이 여르반강입니다. 야르강에 있는 야르칸들을 사차라고 합니다. 동방견문록의 야치 앞쪽이 텍리지의 압록으로 사차 사주로고도 합니다. 동방견문록에서 마르코폴로가 여행하는 화림지방에서 세 지점을 언급하고 있는데, 야치, 카라잔, 자르단단이라고 합니다. 신중동국 여지승남에서는 회령을 알모카, 아모카, 오우메라고 했습니다. 알모카, 아모카, 오우메는 아무하의 발음을 표시하고 있고, 아무하, 알모카가 바로 고구려사의 압록인 것입니다. 야치의 압수가 바로 압록강입니다. 야치인 압수를 또한 곤명이라고 합니다. 이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철성이란 신시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봉상의 철옹성입니다. 야치를 압록강이라고 했으니 이 지명도 살펴보겠습니다. 평안도 의주의 산천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의주의 군명 송산이란 해마다 소나무를 심었던 마산인 경도인 서울의 종남산이기도 합니다. 압록강을 청하라고 합니다. 청하의 지명을 분석해 봅시다. 충청도 청주의 군명을 청주라고 합니다.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서 청과 청은 동일한 의미였던 것으로 청하란 청하가 되기도 합니다. 익현과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상기의 지명은 청하 양양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군명 청하란 청주에 있는 하천으로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열반강을 또한 신도하, 신두하라고 했습니다. 신과 신 땅에 있는 하천이 신도하와 신두하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으로 이들의 지명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신도하, 신도, 신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가지와 가평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평안도 가산군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산천주의 봉두산 군의 북쪽 1, 2에 있는데 진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산군의 불편을 인용합니다. 천황사 봉두산에 있다고 했습니다. 천황사란 천황이신 부처님 상제님이 대를 이어 계셨던 곳이며, 봉두산이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곳의 진산입니다. 신두화, 경상도 성주의 군명을 신안가야 성산 경산 대주라고 합니다. 신두, 신안과 신도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또한 서울인 경산이라고 합니다. 경도인 서울의 흐른 강이 야르칸티인 압록강으로 몽골의 신안의 서울에서 강을 건너 지왕의 도시 고고죽국의 남송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지리적인 비정을 하나 더 인용합니다. 우선 몽골이 주둔한 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방견문록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상기에 등장하는 개도화가 개경 개도에 흘렀던 하천으로 이것을 중심으로 옛 도시가 신치 개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고려이고, 개도화에 넘어가 몽골이 주둔했던 신도시 신안의 대도였던 것입니다. 남송에 이만이 있었던 곳이 김해로, 그곳은 천하의 중심 금성천부가 있었던 깜발룩의 발해였던 것입니다. 1월 오악도의 무대 오로봉에 산에서 내려온 물이 고여있는 물이 출렁이는 넓은 곳이 바로 강수인 열반강 압록강으로 몽골 군대가 그곳을 건너 신시개천의 무대 오로봉 쪽에 있었던 남송의 무신 세력들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남송의 멸망과 삼별초의 멸망. 동일한 시기에 중국사는 남송이 멸망하며 한국사에서는 삼별초가 패배하며 전쟁이 종식됩니다. 이들 남송과 삼별초가 항구한 무대를 밝혀 이들이 동일한 세력이었다는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남송의 역사 요약. 원나라 장군 바얀 남송 공격, 상주의 곤방전. 1273년 원나라의 양양 함락. 1276년 남송의 수도 이만 함락. 이만에서 탈출한 주잔파들이 이광하를 황제로 옹리, 광주만 애산에서 패배. 고려의 역사 요약. 1232년 강화도로 전도. 1270년 고려 황제 원종 삼별초 해산명령. 이에 반발 반란을 일으키고 진도에 정착. 1272년 진도 공방전, 여몽연합군의 함락됨. 1273년 탐나의 삼별초군 함락됨. 삼별초군 남해 거제 하포 동래 김주 등에서 활동. 안남도부도 장악. 자, 상기에서 나열한 남송과 고려의 지명을 같은 시기별로 대조시켜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남송의 상주와 고려의 진도 공방전. 상기의 연표중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던 남송의 상주와 고려의 진도의 지명을 비교 분석하겠습니다. 충청도 진천의 군명이 상산으로, 상주에 있는 산이 상산으로,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양이란 황해도 황주와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입니다. 충청도 진천의 진을 이용해서 이 지역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진천, 진국, 진해, 진안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나주의 군명 비단금자의 금성이란 초기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러면 고려의 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 진도와 충청도 옥천은 옥주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전라도 진도의 누정을 인용합니다. 무산이란 평안도 성천의 무산 12봉으로 성천이란 초기 지명인 성도에 있는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전라도 진산의 군명을 진주, 진동, 옥계라고 합니다. 진도와 진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라도 진산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황주에 있는 산이 황산으로 상기, 남송의 상주인 충청도 진천의 군명 황양과 동일한 지명으로 남송의 상주와 고려의 진도가 동일한 촉에 있었던 지명이었던 것입니다. 남송의 양양과 고려의 탐나 제주. 1273년 남송은 양양이 함락당하고 고려는 탐나인 제주가 함락당하면서 삼별초가 망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 두 지명을 비교 분석해 봅시다. 강원도 양양의 군명 익형과 전라도 광산의 군명 익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전라도 광산의 군명 무주에 있는 능호가 경상도 칠원의 무릉입니다. 경상도 칠원의 군명이 하우이인 김수랑의 무대 구주의 기성으로 이 기성과 제주의 지명을 일치시켜 드리겠습니다. 제후국 제나라가 한국 지명 제주였다는 사실이 믿기 힘들다면 다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상도 칠원의 군명 기성과 같은 지명인 평안도 기성의 건치 연역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기성을 정원이라고 합니다. 제주목의 신증을 인용합니다. 자, 보세요. 제주에 정원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주를 정원인 기성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신 열반강이 압록강으로 아르야르강인 압록강은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 제주가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기초상식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남송 양양과 고려의 탐내인 제주가 동일한 지역이었습니다. 남송의 임안과 고려의 거제 동래.
1276년 남송은 수도 임안이 함락당하고 고려의 삼별초는 남해, 거제, 하포, 동래 등 지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남송에 임하는 천부가 있었던 김해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삼별초의 무대 고제는 또한 신시계천의 부대인 신도였다고 했습니다. 경상도 동래의 군명이 복내인 복내풍악의 금강산으로 결국 남송의 임한과 고려의 삼별초는 동일한 장소에 있었던 같은 역사를 분리시켜 하나는 차이나의 중국 역사로 그리고 남은 하나는 반도의 한국 역사로 이입했던 것입니다. 현중국 역사의 지리, 지명에 대한 모든 비밀이 우리의 지리지인 신증동국 여지승남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고 하니 우리의 역사와 지명을 현재의 차이나에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에 신증동국 여지승남으로 이 모든 조작을 밝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천지가 진동하는 원나라의 비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